네, 시간이 약간 지체돼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의 하정우라고 하고요. 이번 나이파 인공지능 경진대회 문제 출제 베이스라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베일에 쌓여있었던 20개 문제의 정체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릴 거고요. 결국 어떤 문제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20개 중에 3개를 골라야 하니까 전략을 세우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약간 정보가 유동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저희가 베이스라인을 테스트를 좀 해보면서 트레이닝 셋, 데이터 셋, 세퍼레이션 이런 쪽이나 구성 같은 것들을 약간은 미세 조정은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을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문제를 정의할 때 컨셉을 잡았던 거는 일단 다양한 도메인을 잡자. 그래서 원래 저희가 요구를 받았던 게 20개의 문제를 만들어 달라였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20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20개를 문제를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20개까지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다양한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해보자였고,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 분야의 AI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순히 어떤 연구 성향보다 좀 더 스타트업 창업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와 문제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또 최신의 어떤 머신러닝, 딥러닝의 어떤 트렌드와 또 동떨어지지 않는 형태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2주간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어떤 경진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트레이닝 타임이 예를 들면 이미지넷 프리트레이닝처럼만 한 번 돌리면 8GPU로 한 열흘 걸린다 이러면은 한 번 돌리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는 좀 배제하고 훈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 정도의 문제와 데이터를 구성을 했고, 또한 너무 많은 GPU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 소스는 정부에서 지난 몇 년간 잘 만들어 놓은 AI 허브 데이터, 그리고 일부 공공 포털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텍스트 쪽은 저희 네이버 사내 데이터를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 외부 기업 데이터도 한 2개 정도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평가를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신규 구축한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데이터 구성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있고 동영상, 사실 동영상은 거의 이미지에 가깝죠. 그리고 음성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정량 수치 데이터로 크게 나뉘게 되고요. 해당하는 카테고리별로 실제로 활용된 데이터셋들은 사람 얼굴, 음식 차량, 그다음에 실제 드라마 동영상, 사람들의 자유 발화 음성, 그리고 저희 텍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 네이버 서비스의 영화 리뷰나 지식인 질의, 그리고 AI 허브의 뉴스 Q&A, 그리고 일상 대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정량 수치 데이터는 태양광 발정량, 미세먼지, 그다음에 공정 센서, 이상 탐지 데이터들입니다. 문제 구성은 크게 한 9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사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요. 그리고 리그레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도 어노멀리 디텍션에 가까운 것들이 있고요. 오브젝트 디텍션, 바운딩 박스 잡는 문제죠. 오브젝트 디텍션이 있고, 이미지 리트리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제너레이션 문제가 있고요. 질의응답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스피치 투 텍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들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는 경량화 조건, 즉 모델 파라미터 수의 제한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데이터 구성은 이미지 쪽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문제 구성 자체는 아무래도 분류 문제가 평가의 용이성 때문에 분류 문제가 가장 많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영암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 예측입니다. 문제 정의는 날짜와 이전 시간대의 발전량들이 주어졌을 때 다음 시간에 발전량을 예측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인풋은 월일 날짜, 그리고 T-5부터 T-1시간대의 발전량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시간의 발전량을 예측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트릭은 MS 민스퀘어드 에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소스는 공공데이터 포털이고 3년간 영암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매시간 발전량 데이터를 조금 가공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는 8,000개, 평가 데이터는 대충 2,000개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실 때 훈련 데이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검증 데이터를 세퍼레이션, 분리를 해서 성능 평가를 해가면서 하시면 오버핏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비슷하게 미세먼지 예측입니다. 저희가 이 K웨더에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 네이버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는 3년어치 미세먼지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과 날짜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이전 시간대의 미세 초미세먼지량으로부터 동일합니다. 그 다음 시간대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예측을 하면 됩니다. 해서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시계열 예측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앞에 거와 좀 다른 거는 일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각각을 예측을 해야 되고 웨이티드 MSE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냥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가 좀 더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쪽에 좀 더 가중치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훈련과 평가 셋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눌지 약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게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다 측정을 했기 때문에 네, 괜찮고요. 맛있게 드시고요. 훈련에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데이터셋을 좀 세퍼레이션 하는 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훈련 데이터 내에서 자체 검증 데이터를 분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시계열 데이터 혹은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크레인 센서 데이터 크레인의 센서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이 센서 데이터로부터 동작이 정상인지 혹은 비정상인지 어노멀 디텍션하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서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패스트 푸리어 트랜스폼을 시켜놓은 어떤 행렬 형태의 데이터가 주어지는데 프리퀀시는 500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약간 들쭉날쭉해요. 시간축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인풋으로 받았을 때 이 센서 데이터의 패턴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바이너리로 구분을 하면 되고 매트릭은 ROC 커브의 면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들쭉날쭉한 게 한 가지 어려운 점이고 그리고 훈련 데이터는 모두 정상인데 평가 데이터만 정상 비정상이 섞여 있어요. 이 말인즉슨 훈련 데이터로부터의 분포가 좀 다른 것들이 비정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모델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데이터인데 이거는 여기는 좀 다른 쪽에서 나온 데이터고요. 얘는 프리퀀시가 6,000개로 그 앞 데이터보다 훨씬 더 프리퀀시가 많고요. 얘는 좀 더 어려운 게 센서의 마찬가지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된 데이터가 행렬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시간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훈련 데이터를 보시면 48개의 정상과 11개의 비정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의 정상, 비정상 각각의 파일 단위고 이 파일에서의 시간 길이가 다 들쭉날쭉입니다. 다 들쭉날쭉이고 각 시간의 하나의 슬롯은 스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평가를 1127개의 스텝을 가진 파일 하나에 개별 스텝이 이 타임 스텝은 정상이다 혹은 비정상이다. 만약에 비정상이라고 하면 비정상 케이스 A부터 F까지 총 7개의 클래스 값을 갖는 게 레이블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로부터 해당하는 이 평가 데이터의 개별 타임 스텝마다 정상 혹은 비정상 종류를 예측을 하면 되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7개 클래스 평균 애큐러시를 매트릭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시계열 정량 데이터는 이 정도까지고요. 이제 조금 더 친숙하실 만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미지 분류 문제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직관적이죠. 음식 사진이 주어지면 이 음식 안에 있는 음식 카테고리가 뭔지를 분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한 15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 150개에 대한 전체 평균 F1 스코어를 최대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소스는 AI 허브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일부를 샘플링을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사람 얼굴을 맞춰주시면 돼요. AI 허브에 음식 외에도 사람 이미지도 올라와 있는 사람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사람이 총 200명 중에 저희가 수십 명, 지금 생각으로 한 58명 정도를 샘플링을 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정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특정 사진이 주어졌을 때 뭐 60명 중에 어떤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맞춰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인물별 F1 스코어가 매트릭이 됩니다. 자, 같은 음식 이미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분류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 리트리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미지 사진이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카테고리와 동일한 음식 사진을 골라내면 됩니다. 그랬을 때 매트릭은 당연히 RET1, 그러니까 RET1을 써서 첫 번째 그 골라진 이미지가 동일한 음식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리트리벌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뭐 트립스플레 로스를 쓰든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쓰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크레스 엔트로피를 쓰셔도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분류하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성능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차량으로만 바꾼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해서 차량 이미지가 주어지게 되면 입력으로 주어진 차량과 동일한 모델의 이미지를 조회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평균 원 nearest neighbor accuracy를 매트릭으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미지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은 AI 허브에 등록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차량 종류가 한 100종류 정도 되고요. 차량당 500장 정도라서 총 5만 장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촬영한 데이터들이 있어서 저희가 평가 훈련용으로는 84종류의 차량을 활용을 할 거고요. 평가 데이터에는 84종류 중에 78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조회를 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지 리트리벌 문제입니다. 또 이미지로 할 수 있는 다른 문제, 왠지 음식과 얼굴과 차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든 것 같죠? 그래서 반대로 보시면 문제 3개를 고르실 때 가급적이면 비슷한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디텍션입니다. 디텍션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미지 사진 혹은 차량 사진들을 모두 바운딩 박스를 그렸어요. 그래서 사진이 주어지면 메인 음식의 좌측 상단 XY 좌표와 가로 세로 값을 리그레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바운딩 박스를 찾는 문제로 되는 거죠. 전형적인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입니다. 따로 그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를 측정을 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하면 바운딩 박스 찾고 해당하는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이 오브젝트가 어떤 건지를 클래시파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메인 오브젝트의 위치만 리그레션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조건을 거는 거는 오메가짜리, 그러니까 파라미터 오메가 이내로 동일한 문제를 푸는 태스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즉 무제한급 하나 그리고 경량급 하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앞단에서는 약간 무거운 백본을 쓰실 수 있겠죠. 레지넷 50 이런 거 쓰실 수 있는데 레지넷 50가 한 25메가 정도 돼요. 이미 여기서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짜리를 하실 때는 좀 더 작은 백본 모델을 사용을 해서 SSD 같은 걸 쓰시든 패스트 RCN 같은 걸 쓰시든 다른 모델을 쓰시든 훨씬 더 작은 백본 모델을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경량을 넣었던 이유는 사실 최근에 오브젝트 디텍션의 핵심은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작은 모델을 만드는 게 거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디텍션 관련한 어떤 스타트업을 하시게 될 때도 아마 결국은 경량화가 챌린징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오브젝트 디텍션 하시면 되고요. 동일합니다. 매트릭 평균 IOU가 되고요. 좌표값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경량급인 오메가 파라미터 수 오메가 메모리 수 아니고요. 오메가 바이트 아니고요. 파라미터 수 기준 오메가 개입니다. 이내로 디텍터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이제 그 음식과 차량에서 벗어났고요. 이제 사람 얼굴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듯이 막 가려져 있잖아요. 저 가려진 원본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이거를 그 인페인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페인팅도 경량화 버전으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냥 하면은 약간 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가려진 인물 사진이 들어갔을 때 복원된 인물 사진이 나오면 되고 복원된 부분의 평균 에러 값을 최소화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슈퍼 레졸루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해상도 이미지 56x 56짜리 인물 이미지를 224x 224 즉 가로 세로 4배 각각 총 16배로 슈퍼 레졸루션을 해주시면 돼요. 이미지는 아마 흑백 처리가 된 상태로 주어지게 될 거고요. 당연히 매출익은 PSNR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훈련 데이터, 평가 데이터 각각 48,000개, 10,000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정 상태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레임 5개, 약간 유동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N장의 이미지 프레임이 주어졌을 때 그 N장 내의 전체적인 어떤 감정 상태, 8개의 감정 상태 중 하나를 분류를 해주시면 되고요. 매트릭은 8개 감정 전체의 평균의 F1 스코어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마도 2개에서 5개 사이 프레임으로 되어 있을 텐데 해당하는 프레임 셋은, 프레임 시퀀스는 단 하나의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델이 프리딕션 할 때는 이미지 프레임이 들어가니까 여러 개의 어떤 감정 태그가 나오게 될 텐데 그거를 뭐 다수결로 하시든 웨이티드 썸을 하시든 그런 식으로 해서 보팅을 해서 단 하나의 어떤 레이블을 프리딕션 해주시면 되겠죠. 이미지는 180 x 320으로 별로 크진 않고요. 훈련과 평가 셋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닝 안 된 크게 문제 없는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를 예측해 주시면 되고요. 나이대는 6개의 나이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나이 리그레션은 아니고요. 뭐 10대, 20대 뭐 이런 형태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이대 각각에 대한 평균 F1 스코어 형태로 맞춰 스코어를 최적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이미지 동영상 쪽은 컴퓨터 비전 쪽은 끝이고요. 이제 텍스트 쪽으로 넘어옵니다. NLP 쪽으로. 첫 번째는 네이버 영화 리뷰에 대한 평점 예측입니다. 저희가 네이버 영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리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 글을 쓰고 평점 몇 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활용을 해서 입력이 네이버 영화 리뷰 문장이 들어가면 평점이 0점부터 10점까지를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물론 리그레션으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걸 뭐 시그모이드를 쓰시던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시던 그거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네, 저희는 평점별 평균 F1 스코어를 매트릭으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사용된 데이터가 다른 것들에 대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닝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상대화, 일상발화 텍스트로부터 의도를 분류하는 문제고요. 이것도 AI 허브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을 한 데이터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네, 훈련 데이터가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훈련 데이터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좀 작고요. 말씀드린 대로 의도가 한 2,000개 정도 돼요. 클래스가 2,000개 정도 되고 발화는 한 5만 개 정도를 활용을 해서 분류를 한 2,0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인풋이 들어가면 2,000개 정도의 클래스로 분류를 한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용자 질의로부터 동일한 질문 여부를 분류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식인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이지만 표현이 다르게 할 수 있죠. 네. 예를 들면은 네이버 어떻게 가요? 그린 팩토리는 어떻게 가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두 질문이 같은지 다른지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되는 거고요. F1 스코어를 매트릭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는 11만 쌍, 평가 데이터는 2만 쌍. 그리고 훈련 데이터에 분할된 검증 데이터 2만 쌍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MRC AI 허브에 이게 약간 좀 섞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두 개가 섞인 모양인데 MRC 데이터, 네, 머신 리딩 앤 컨퍼런션 데이터고요. 이거는 네, QA 데이터셋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서 실제적으로는 AI 허브의 데이터셋이 올라가 있는데 이 데이터셋이 뉴스가 주어지고 그리고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뉴스와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맞추는 QA 문제를 푸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익은 음절 단위 F1 스코어, 전형적인 QA 데이터셋에서의 스코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네. 음성 데이터 이거는 말 그대로 스피치 투 텍스트로 보시면 돼요. 음성 데이터로부터 전사된 텍스트를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변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샘플링된 웨이브 파일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거를 로웨이브로 쓰시든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꾸시든 그건 뭐 자유 선택입니다. 그래서 결국 텍스트를 떨어뜨리면 되고 매트릭은 캐릭터 에러 레이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소스는 AI 허브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 중에 일부를 샘플링을 하고요. 전처리로는 느낌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느낌표 대신 마침표만 활용을 할 거고요. 쉼표는 모두 제거했고 공백은 매트릭 산정해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결국 텍스트, 음성 데이터, 이미지, 동영상, 정량 수치 데이터가 모두 포함된 문제들이고 실제로 특히 이미지 쪽에서는 데이터를 좀 많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풀 문제를 선택하실 때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입된 인원들 문제가 20개다 보니까 다 투입이 됐고요. 저 중에 두 분은 데이터 구축 그리고 외부 파트타이머 분들 클라우드 소싱 한 업체까지 끼고 새로 추가적인 데이터 구축을 해주신 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신 저희 연구원분들입니다. 네,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데이터셋 같은 거 주어진 것 이외에 만약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추가적으로 이용해서 학습해서 모델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 챌린지를 하면서 사용하는 게 NSML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모두 NSML 상에서 완전 강력하게 연동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외부 데이터를 사용을 하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문제가 20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푸는데 3번 문제 데이터를 갖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원천적으로 저희가 리더보드 시스템이 데이터에 완전 종속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프로그램은 뭐 파이썬이나 R이나 이런 걸 못 쓰게 돼 있는 겁니까? 네, 아마 뒤에 NSML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원하시는 랭귀지, 그러니까 원하시는 뭐 텐서플로우든 파이토치든 사이킨러닝든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파이썬을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파이썬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저희 그 김영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NSML 상에서 있는 데이터만 사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프리트레인 모델은 사용이 불가능한 건가요? 전혀? 네, 이번 챌린지에서는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였던 거고요. 특히 뭐 분류나 이미지 조회 리트리버리나 뭐 디텍션은 당연히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쓰면 압도적으로 성능이 잘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가 보고 싶었던 거는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문제 해결력을 뛰어난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느냐 관점에서 측정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로 질문이 있는데요. 그 혹시 인퍼런스 타임 제한이 있나요? 네, 인퍼런스 3,600초죠. 네, 1시간으로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해서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셋이 너무 많아서 1시간 내에 다 돌기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유동적으로 할 거고요. 네. 특히 이미지 생성 쪽은 클래시피케이션과는 달리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베이스라인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질문인데요. 네,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네. 지금 영역 검출인데 네. 지금 이미지 같은 경우 보면은 음식 예를 들어서 음식 이미지 보면 한 이미지에 음식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멀티 영역을 디텍팅하는 건지 아니면 메인 딱 하나만 영역을 디텍팅하는 건지 네. 문제가 어떤 건가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싱글 오브젝트 디텍션이고 가장 메인이 되는 이미지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얘가 메인이다라고 할 만한 이미지들로만 구성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차량도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혹시 문제별로 베이스라인 코드가 다 공유가 되나요? 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베이스라인 코드들이 다 공개가 되고요. 정상 동작하는 걸 확인하고 리드보드 올라가는 거 이제 다 확인했습니다. 다만 베이스라인 코드는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구현을 했거든요. 네네. 그냥 전체적인 함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 로직은 이렇게 개인 참가팀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